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24일 0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조금 전 0시 20분경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날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입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고 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정 씨는 영장 발부 직후에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날 정경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범죄 혐의가 11개에 달했습니다.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입시 비리죠. 두 번째는 사모펀드 비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이러한 혐의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그리고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고 이것을 입시에 활용하는 등 자녀의 부정 입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라든가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이런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 사모펀드 투자 비리와 관련해서는 미공개 주식 정보를 미리 알고 동생 명의로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죠. WFM 회사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될 것이고 업무상 횡령죄도 적용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모펀드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서 자산관리인이죠. 한국투자증권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또 투자가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서류를 꾸며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거 위조 교사, 또 증거 은닉 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지금 이러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굉장한 공방이 오고 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혐의 대부분을 정경심 씨 측은 부인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모든 죄를 뭔가 떠넘기는 이러한 전략을 취했죠. 그래서 오촌 조카에게 우리가 속은 것이다. 우리는 전혀 몰랐다. 라는 이런 입장을 취했지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 정경심 씨 측은 허위가 아니다. 제대로 인턴을 했다. 또 제대로 봉사활동을 했다.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든 인턴이든 다 하고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검찰 측의 주장에 더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또 검찰에서 상당 부분 증거 자료로 해당 범죄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재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검찰이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정경심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경심 씨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 조국 씨가 사퇴할 때부터 느닷없이 뇌종양, 뇌경색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었죠. 그리고 정경심 씨, 변호인 측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서, 그것도 정형외과라는 사실 그걸 보면서 저도 참 웃었는데요. 저도 시댁 어르신 중에 뇌출혈 이쪽으로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 있어서 잘 알지만 신경과 진단서가 있어야죠. 세상에 굉장히 이렇게 분업화된 현대 의료계에서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떼온다? 참 어불성설이죠. 어쨌든 정형외과가 떼어다 준 이러한 진단서를 근거로 해서 뇌종양, 뇌경색을
네,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를 했다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MRI나 CT 등의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뇌종양이나 뇌경색으로 아주 건강이 심각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이 검찰 측의 주장을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정경심 씨가 주장하는 뇌경색, 뇌종양, 그로 인한 심각한 건강 상태, 이 주장은 굉장히 과장된 주장으로 보이고 아니면 구속을 면하기 위한 꼼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6시간 5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23일 오전 11시에 시작이 됐는데 이날 오후 5시 50분쯤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제외하더라도 5시간 5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라고 알려졌는데 네, 검찰 측에서는 김영철 부부장 검사 등 검사 4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씨 측에서는 법무법인 LKB의 김종근, 김강대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 등 6명이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자, 이번 사실 여러 혐의에 대해서 정경심 씨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죠. 18명에 달합니다. 네, 여러 법무법인 출신의 18명 변호사로 구성된 이런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네, 검찰은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측은 증거 위조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굉장히 죄질이 불량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정 씨가 아직도 숨겨놓고 있는 이 노트북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노트북마저 아주 핵심 증거가 들어있는 이 노트북마저 뭔가 없앨 수 있다. 이럴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던 것 같습니다. 네, 정경심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에 한국투자증권의 김경록 씨에게 자신의 노트북을 맡겨놨다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받은 사실이 포착이 됐습니다. 검찰은 호텔 CCTV를 확보해서 정 씨가 이 김경록 씨를 만나서 이 노트북을 받아서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확보를 했고 김경록 씨로부터도 관련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씨는 그동안도 여러 번 증거 인멸을 했었고 아직도 이 노트북을 숨겨 놓으면서 앞으로도 이 핵심 증거가 들어있는 이 노트북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 판사에게 먹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송 부장판사는 과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와 관련해서도 삼성전자 임원을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만으로 삼성전자 임원 4명을 줄줄이 구속을 했습니다. 당시 회사 직원이 공장 바닥에 삼성바이오의 그 회계 자료를 바닥에 묻어 뒀었는데 사실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이 직원조차도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자체를 굉장히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는 이러한 점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은 이런 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한 데는 이런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경심 씨가 구속이 됨으로써 검찰 수사는 앞으로도 많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조국을 지지해 온 사람들은 정경심 씨의 죄가 입증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검찰이 사람 잡는다 식의 이런 주장을 펴왔죠. 이번 구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초동 앞을 지나왔는데 역시나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여전히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지나오면서 봤습니다. 그들이 이 정경심 씨 구속 여부를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또 어떤 궤변을 늘어놓을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